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가정 수업 시간입니다. 대단원 2단원은 가정생활과 안전단원으로 가정생활 문화와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과 가족의 치유와 회복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강까지는 가정생활 문화와 관련하여 한옥과 건강한 식생활,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에 대해 공부하면서 의식주 생활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함께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8강부터는 가족의 생애 주기별 안전과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는 66쪽부터 68쪽입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 생애 주기별 신변 안전사고, 가족 문제, 건강한 가족으로의 치유와 회복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 8강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는 그럼 왜 일어날까요? 영유아는 신체 조절 능력이나 운동기능 발달 등이 완전하지 않아 질식,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이나 충돌로 인한 둔상, 이물질 흡입 등의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둔상이라고 하는 것은 뭉툭하고 둔탁한 데에 부딪혀 생긴 상처를 둔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찰과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넘어져서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일 때 우리가 찰과상이라고 하고요. 타박상은 맞거나 부딪혀 생긴 상처를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유아기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태어나서 생후 1개월까지는 우리가 신생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라고 하는 것은 만 2세 까지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영자는 한자는 갓난아기 영자인데요. 태어나서 만 2세까지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유아기는 그 다음부터 만 6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유자는 어릴 유자입니다. 이때 영아기나 유아기는 아기들이 가만히 누워서만 있는 그런 개월수는 아니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또 움직임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위험한 사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양육자와 또 보호자의 세심한 배려가 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 발생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그런 사고 유형 발생 장소를 보면은요.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압도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기타 이렇게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생활안전사고가 사실은 가정 안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특히 양육자들이 어떻게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여러분께서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소비자원을 치시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 안전넷이라고 하는 그런 탭이 있고요. 그 어린이 안전넷에 들어가 보면 교통안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안전, 학교안전, 놀이안전, 식품안전, 전기화재안전, 공공시설안전 이렇게 탭이 되어 있고요. 그 탭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또 양육자들이 쉽게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과제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활동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여가, 문화, 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공원, 키즈카페, 놀이공원에서의 사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플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월을 보면 5월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6월, 7월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 바깥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사고가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추락사고, 질식사고, 유모차 사고, 세탁기 사고, 감전사고, 그 다음에 충돌사고, 삼킴사고, 화상사고, 기타사고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종류를 예시를 나열을 했는데요. 특히 다음 화면에서 질식사고, 유모차 안전사고, 화상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가정 안에서 어떠한 대처 방법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넷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삼키는 품목은 아이들이 삼킴 사고에서 그 삼키는 품목은요, 보통 아이들이 뭘 삼킬까요? 네, 주로 장난감, 뭐 구슬, 동전, 단추형 전지, 자석 이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놀다가 삼키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방법들인데요. 문김 방지, 보호 쿠션, 그 다음에 모서리, 보호대, 특히 아이들이 그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기는 사고가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블라인드 안전 장비, 그 다음에 안전가위, 그 다음에 실리콘 빨대 컵이라던가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서랍 잠금 장치,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콘센트 안전 커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질식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왜 그럼 영유아기에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보면 이때는 그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모든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인 겁니다. 그 입에 가져감으로 해서 그 물건을 탐색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입에 가져가서 이제 삼키기 때문에 호흡 장애로 인한 질식 사고가 또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원인을 보면 작은 물질이 기도로 넘어간다든가 장난감의 부품을 삼키거나 비닐이나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아니면 장난감 모빌이나 커튼, 블라인드 줄이 아예 목에 감겼을 때, 그리고 아이를 엎드려 재울 때, 또 어른과 아이가 한 침대에 잘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질식사고의 원인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 영화 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내 아이를 엎드려 재우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은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인데요. 다음에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푹신한 침구를 사용 피하고요. 딸랑이나 장신구 등 목에 걸어주지 않고, 손이 닿는 곳에 작은 장난감을 두지 않고요. 모유나 분유를 먹일 때 누인 채 먹이지 않고, 영유아를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꼭 지켜보도록 하는 것, 커튼이나 블라인드의 줄은 늘어지지 않도록 꼭 고정장치를 마련해서 고정시켜 놓고요. 특히 질식 상태가 3에서 6분 이상 계속되면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므로 먼저 119 구조를 요청한 후 즉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교육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시겠습니다. 다크서클 베이비. 아이고 배야. 어머, 여기서 자면 안 돼. 감기 걸려요. 우리 아기 이제 잠잘 시간이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래도 추우려나? 넌 누구니? 전 다크서클 베이비입니다. 엄마의 잘못된 육아로 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어린 영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걸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해요.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위험 요인을 조심해야 해요.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 엎드려 자는 건 너무 위험하며 천정을 보고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같은 공간에서 이불을 따로 써야 하고 음주나 약물 복용은 안 되겠죠? 둘째, 올바른 침구를 사용해요. 쿠션이 적은 요를 써야 하며 이불은 고정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아기의 덮는 이불은 요의 양옆 아래로 함께 넣어주세요. 셋째, 적정 온도를 지켜야 해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 온도는 30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잡아당길 수 있는 물건들은 정리하고 엄마, 아빠는 금연이 필수입니다. 넷째,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엄마의 모유에는 면역 성분이 있어 감염병 예방에 좋아요. 수유 후엔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아기를 젖이나 젖병에 물린 채로 잠들게 하지 마세요. 잘 들으셨죠? 하마터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꿈이었네. 우리 아기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았네. 엄마가 더 노력할게. 안타까운 영아 돌연사 증후군. 똑바로 눕혀 재우는 작은 관심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다음은 영유아 질식사고 응급처치법인데요. 일단 119에 신고 먼저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이 되겠죠. 영유아 등 두드림법, 그 다음 유아 등 두드림법, 그 다음에 하임리 요법이 있습니다. 자, 하임리 요법 영아편, 그 다음에 하임리 요법 성인편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에 이를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왼손으로는 영아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영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5회 두드립니다. 셋째, 반대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네, 하임리히법 영화편 잘 보셨죠? 다음은 하임리히법. 성인의 기도이물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합니다. 이물로 인한 기도 폐쇄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성인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며 괴로움을 호소할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다면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주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기침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셋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네, 하임리히법 성인편 잘 보셨지요? 다음은 유모차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는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하고 또 안전띠를 반드시 메어주고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영유아를 내린 뒤 유모차를 따로 운반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정에서 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사고인데요. 특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뭔가에 대어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뭐 다림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왜 압력밥솥 그 수증기 배출되다 이렇게 손을 놨다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일단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15분에서 30분 정도 식히고요. 상처 부위가 가볍고 작은 1도 화상 정도라면 곧바로 화상 연고를 발라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게 1도 화상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2도 화상 이상이면 깨끗한 거즈 덮고 병원에서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처난 부위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떼면 안 되고요. 가위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집이 생길 경우가 있죠. 물집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오염을 또는 염증을 덜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양육자가 안전교육을 잘 받아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그 위에 물품의 보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어린이 보호용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응급처치 요령을 또 바르게 익혀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기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우리가 이번 시간 학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손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집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터뜨리지 않는다. 상처 부위가 가볍다면 곧바로 화상 연고를 바른다. 상처 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15분에서 30분 정도 식힌다. 상처난 부위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는 곧바로 떼어낸다. 2도 화상 이상이면 깨끗한 거즈를 덮고 병원에서 치료한다. 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네, 달라붙었을 때는 곧바로 떼어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애 주기별 신변 안전사고,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의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